안녕하세요. 서초동 이병천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 후견인 신청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년 후견인이 선임된 다음에 성년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여야 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년 후견 신청 사례로는 사건 본인이, 즉 피성년 후견인이 뇌졸중, 뇌경색,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지체장애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성인에 대해서 형제, 자매, 자녀, 배우자가 후견인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위에에도 이와 겹쳐서 특이한 성년 후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신청 중에 가족 중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은 사건 본인의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즉 가족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후견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등록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주민등록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후견인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서 신청한 후견인을 후견인으로 결정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년 후견인을 2명으로, 즉 2명, 3명, 복수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후견 권한을 후견인들이 각자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후견인들이 언제든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후견인들이 후견 권한을 각자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경우는 한 사람이 바쁜 경우 다른 사람이 후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경우, 후견 업무를 공동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는 하나의 후견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후견인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고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후견인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업무 진행이 더디거나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을 2명 이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어느 것으로 신청을 할지 협의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후견인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민법 95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거나 후견 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피후견인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행위, 그리고 피후견인 명의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피후견인이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피후견인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피후견인 명의의 소송 행위를 진행하는 경우에, 그리고 피후견인의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피후견인에 대한 위 사항을 후견인이 진행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피후견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심각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네 번째, 피후견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피후견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전세, 대출을 위한 담보 설정을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후견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후견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병원비, 요양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여야 하거나 이러한 것을 위하여
대출을 위한 담보 설정을 하거나 매각 신청을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성년 후견인 명의의 부동산이 자녀들과 공유인데 자녀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라 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녀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자 매각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성년 후견인의 상속의 승인, 한정 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법정 지분대로 상속 등기를 하였는데 이 경우 상속세에서 배우자 공제는 5억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되고 5억을 초과해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 분할을 하여야 5억을 초과해서 공제를 받는다는 것이 판례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법정 지분대로 상속 등기를 한 경우에 15억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법정 지분대로 상속 등기를 한 후에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5억 받는 것과 15억을 받는 것과 상속세 납부채액의 사이가 4억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법정 지분대로 상속 등기를 하였으나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하여 법정 지분대로 상속재산 분할의 권한을 부여받아 15억의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하여 상속재산 분할의 권한을 요청해서 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성년 후견인 선임 신청 사례와 성년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